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 모두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명리로 공부할 내용은 어제에 이어서 을사년 일주별 운세를 계속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상으로는 기축일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기축일주는 이제 어떤 일주냐? 기축일주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면은 기축일주는 먼저 이 축토는 동물로서 소가 됩니다. 그리고 기토는 음토니까 잘 다듬어져 있는 토양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답이다 뭐 논밭 이런 것이죠. 전답이나 논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소죠. 그래서 보통은 기축일주를 밭을 갈고 있는 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가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게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기축일주는 굉장히 근면 성실하고 또 삶의 수준도 그렇게 궁핍한 모습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축일주의 일반적인 특징이 되고요. 그 외에 이 기축일주는 일간과 일지가 다 같은 토로서 이루어져 있는 간여지동 일주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심지가 굳고 주관이 뚜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이렇게 소신에 따라서 자신의 그 소신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말들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다만 이 밭을 가는 소는 굉장히 순하지만은 고지식한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정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기축일주의 다른 특징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기축일주는 이제 밭을 가는 소라는 특징 외에도 기토도 논밭 음토고 축토도 음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축일주는 들판의 물상을 가집니다. 들판 또는 평야 뭐 이런 거죠. 평야 또는 어, 논밭 위에 또 논밭이 있으니까 예를 들면 층계논 있지 않습니까? 층계논 같은 그런 물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축일주는 기본적으로 많은 세상 만물을 육성하고 부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을 육성하는 물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과 굉장히 깊은 인연을 가져요. 직업적으로도 교육계통에 있거나 선생님을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 축토는 계절적으로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겨울, 그러니까 겨울의 논이죠. 그러니까 겨울의 밭,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춥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토는 화기, 화기, 불을 굉장히 반기는 거예요. 화라는 거는 이제 명리에서 화라는 거는 병이나 정, 사나 오 이런 것이 이제 화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성이에요. 십신으로 따지면 인성. 그러니까 이 인성을 그리워하니까 그 모친과의 인연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러니까 모친을 그리워한다 이런 것도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과 인연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성을 반기고 인성에 대해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문에 굉장히 심취하기도 하고 학문을 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이런 것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순둥이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관이 뚜렷하고 고집도 세고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둥이다. 그러니까 인품이 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축일주의 그 물상적인 구조에 따른 어떤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기축일주를 십신으로 보면은 기축일주가 비견, 지지의 비견이니까 이걸 우리가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간여지동. 간여지동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 지지가 여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nd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다 같은 비견이라는 뜻입니다. 간여지동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주체성이 강한 사람 또는 주관이 뚜렷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썩 좋지가 않다. 부부 간에 좀 무정할 수 있다. 이런 현상으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축토는 기토가 삼합이 유사축에서 삼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축일주는 이제 자기인묘해 있는 일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자기인묘도 되고 식상이 인묘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자, 천간으로 경금이 있으면 경금이 여기 이제 상관에 해당이 돼요. 상관에 해당되니까 경금이 축토에 인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기토 자체는 유사축에서 삼합을 하니까 이 축토에서 인묘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자기인묘, 그 다음에 식상인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이런 속성을 해서 과묵한 사람이죠. 또 자기 자신만의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남모를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또는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세계 또는 자기만의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살로는 이제 기축일주가 곡각살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곡각살에 해당이 되니까 중년이 넘어서면은 뭐 이렇게 디스크라든가 또는 여러가지 골절 뭐 이런 거에 이제 쉽게 노출되고요. 또 축토는 탕화살에 해당되니까 여러가지 이제 중독 현상, 중독되는 뭐 약물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거에 중독되기 쉬운 그런 현상도 보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축일주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뭐 간략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이런 기축일주가 을사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을사년을 볼 것 같으면은 기축일주를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굉장히 굳센 일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면성실하고 굳센 일주인데, 을목과 사화를 보면 이거는 을목은 편관에 해당이 되고 편관이죠. 그 다음에 사화는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천간으로는 을목 편관이 오고 지지로는 사화가 와서 축토와 사축 합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이 사축 합을 하면은 금국이 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일종의 칠살식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축일주의 을사년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요 일주와 이 을사년만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은 모든 방면에서 다 원만하고 막힘이 없는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승진을 한다든가 또는 의외의 어떤 나의 아이디어로 공을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수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그 공부했는 내가 노력했는 것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연애를 하는 사람도 어떤 새로운 인연 이거를 만날 수가 있다. 뭐 남자 같으면 자식을 얻을 수가 있고, 여자 같으면은 굉장히 잘난 남자를 만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해가 될 수가 있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어떤 굉장히 난관이 많은 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난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축일주가 사주 내에서 한번 전체 구조에서 한번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랬을 때 여기에 이제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갑이나 을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미 갑이나 을이 있는데 또 을목이 오면은 여기에 축토가 동해서 금국이 있지만은 뭐 별로 반가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을이 있을 때는 이제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나쁘다 이렇게도 보기 어려운 그런 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불이 있을 때보다 훨씬 못하죠. 천간에 병이나 정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만약에 이 사주 내에서 병이나 정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을사년에 이 와가지고 을목이 편관이 왔는데 지지로 사가 와서 사축 합해서 금국이 동해서요. 그 동한 금이라는 거는 여기서 식상이죠. 식상인데 이 식상을 병정이 제거를 하는 그런 구조니까 일종의 거식호살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폐운이죠. 만약에 병정이 있게 되면. 그러나 무조건 병정이 있어서 나쁘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미월이다. 미월인데 천간에 뭐 예를 들어 정미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랬을 땐 또 다른 얘기가 돼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병이나 정이 있으면 별로 좋은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미월생이라면은 또 다른 얘기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병정 그 다음에 무기가 있죠. 무기가 있을 때는 무나 기는 비겁이 있을 때인데 을사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을사년이 왔을 때 무기가 있다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고 경금이나 신금이 만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도 굉장히 좋은 해가 됩니다. 제일 좋은 해가 될 수 있죠. 근데 임수나 개수가 있으면 이거는 재성이에요. 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되면 아주 안 좋아집니다. 재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계수라든가 병정이 천간에 있는 구조는 기축일주의 을사년은 별로 재미가 없다. 일반적으로 물론 전체 사주 구조를 보고 얘기해야 되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지로 올 수 있는 글자는 일단 인이나 사나 해나 신이나 이런 사는 아니고요. 인이나 신이나 해 이런 글자가 있으면 일단 편안하지가 않고 유가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유가 있을 때는 아주 좋은 해가 될 수 있는데 인이나 신이나 해가 있을 때는 좀 불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기축일주의 을사년의 운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아주 러프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